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청했는데 두세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잠이 끊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현상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올해 59세가 된 박진우 원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잠을 못 잔다는 호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야뇨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오늘은 이 야뇨증이 왜 생기는지, 단순히 불편함만이 아니라 어떤 큰 병의 전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 같은 의사들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환자 사례 1. 제가 기억하는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평균 45번 이상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아침에는 항상 피곤했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져서 외출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방광의 저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강하게 소변 신호를 보내니 자꾸 깨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분은 결국 우울감까지 심해져서 생활 전반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환자 사례 2. 또 다른 68세 여성 환자분은 낮에도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 참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급히 내려 화장실을 찾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도 두세 번은 꼭 깨서 화장실에 갔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방광 근육과 신경의 조절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처럼 야뇨증은 남녀 모두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나아가 중대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야뇨증은 단순히 밤에 소변이 잦다는 불편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삶의 질과 건강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사람은 깊은 수면 단계, 특히 렘수면과 비렘수면을 고르게 경험해야 뇌세포가 회복되고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야뇨증으로 인해 두세 번, 심한 경우 5번 이상 깬다면 깊은 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인지 기능 저하, 집중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야뇨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에서 2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낙상 위험 증가입니다. 어두운 밤, 잠결에 급히 화장실로 향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수술과 재활 과정에서 장기간 누워 지내다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뇨증 환자의 낙상 사고 비율은 일반 노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셋째, 방광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이 잦은 것은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신부전, 당뇨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야뇨증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만성 신부전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신부전 환자는 낮 동안 다리에 몰려있던 체액이 밤에 눕는 순간 혈액으로 돌아가 신장을 거치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밤마다 자주 깨게 되는 것이죠. 즉, 야뇨증은 방광 문제뿐 아니라 심장 기능 저하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정신 건강의 악화입니다. 밤마다 자주 깨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감과 불안이 커집니다. 오늘도 잠 못 잘 텐데 하는 걱정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실제로 야뇨증 환자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뇨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치매, 낙상, 신장질환, 심장질환,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야뇨증이 생길까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몇 가지 뚜렷한 생리적 병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항이뇨 호르몬 ADH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장이 소변을 농축시켜 덜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밤에는 낮보다 소변량이 줄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밤에도 낮처럼 많은 소변이 만들어져 화장실에 가야 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둘째, 방광 용적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400ml까지 참을 수 있었다면 노화된 방광은 200ml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방광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져서 저장 용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셋째, 방광 근육과 신경 변화입니다. 방광은 단순한 물주머니가 아니라 소변이 차는 정도를 뇌로 전달하는 정교한 센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신경 전달 체계가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마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방광 근육이 약해져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넷째, 전립선 비대증과 여성의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매우 흔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 입구가 좁아지고 방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 수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려워집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방광 점막이 얇아지고 방광 기능이 예민해지며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섯째, 수면 질환과 전신 질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질환이 있으면 밤에 각성 반응이 잦아지고 그 과정에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 신부전 같은 전신 질환은 야뇨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 들면 야뇨증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 방광 용적 감소, 신경 변화, 전립선 호르몬 문제, 전신 질환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뇨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뇨증은 호르몬 변화, 방광 기능 저하, 전신 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생활 습관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첫째, 저녁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야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도 하고 피부 건강을 위해 수분 보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밤에 신장이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 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과일, 국물 요리, 수분이 많은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특히 저녁 이후 카페인 섭취는 야뇨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원인입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뇨작용을 강하게 만들어 밤새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셋째, 늦은 저녁 식사와 기름진 음식입니다. 늦게 먹는 음식, 특히 기름지고 소금이 많은 음식은 체의 균형을 깨뜨려 밤에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또 위장이 소화를 하느라 몸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넷째, 운동 부족과 비만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방광을 압박합니다. 이로 인해 방광이 덜 차도
소변이 마려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환자일수록 야뇨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기, 근력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배뇨 습관의 문제입니다. 낮 동안 너무 자주 화장실을 가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조금만 차도 바로 가버리면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점점 저장 용적이 줄어듭니다. 낮에 의도적으로 조금은 참아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방광훈련 요법이라고 합니다. 여섯째, 수면 환경의 문제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 스마트폰이나 TV를 늦게까지 보는 습관, 소음이 있는 환경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밤중에 각성이 잦아지고 그때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야뇨증 자체도 문제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이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은 먼저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고 작은 부분부터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뇨증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지만 생활 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증상을 상당히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녁 시간 이후 수분 조절입니다. 자기 전 최소 2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일, 수분이 많은 국물 요리, 차나 음료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갈증이 심하다면 소량의 물은 허용되지만 습관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 카페인 알코올 제한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되도록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술 역시 저녁에는 삼가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변을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기 혹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체중을 조절하며 방광 근육도 강화시킵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분이라면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야뇨증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넷째, 방광훈련 요법입니다. 낮 동안 조금은 참았다가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면 방광의 저장 용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마려운 상태에서 5분, 10분씩 시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물론 너무 무리해서 참으면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훈련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발다리 부종 관리입니다. 낮에 다리가 붓는 분들은 저녁에 다리를 15분 정도 높이 올려주면 좋습니다. 낮 동안 쌓인 체액을 미리 배출해 밤에 소변으로 몰리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약물 치료입니다. 생활습관 관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라면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 방광이 과민하다면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 아니뇨.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다면 호르몬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수술 치료입니다.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른 최소 침습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야뇨증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심장, 신장, 당뇨 등과 연관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 등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생활습관 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야뇨증은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거다라는 생각으로 방치하지 않고 원인을 찾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에서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증상, 즉 야뇨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 감소, 방광 용적 감소와 근육 약화, 전립선 비대증 여성 호르몬 변화, 당뇨, 신부전 같은 전신 질환, 잘못된 생활 습관, 늦은 수분 섭취, 카페인, 알코올, 운동 부족.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겁니다. 야뇨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밤마다 깨니 피곤하고 낮에는 졸려 사고와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치매 발병 위험까지 커집니다. 또 심장과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것이라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야뇨증은 반드시 원인을 찾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약물 수술 치료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관리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녁 이후 수분 조절,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 낮 동안의 방광 훈련, 다리 부종 관리, 필요시 약물 수술 치료, 정기 검진. 이 기본만 지켜도 야뇨증은 훨씬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야뇨증으로 숙면을 빼앗기고 있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 개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저는 서울병원 비뇨기과의 박진우 원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수건강연구소는 앞으로도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